NMDA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체내에 있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활성화해서 불안감이나 우울감도 완화시켜줘요.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과잉행동 장애, 불면증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 5대 영양소 뭔지 아시나요? 단백질, 지방질, 당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가지가 우리 몸의 5대 영양소예요. 이 중에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물질이고 부족해지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최근 영양제로 주목받고 있는 마그네슘도 우리 몸의 300여 가지 요소를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 마그네슘은 눈떨림이 있을 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눈 밑 떨림뿐 아니라 혈압, 정신건강,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되는 만큼 마그네슘은 결핍될 경우에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부작용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있는 마그네슘의 양은 25g 정도이고 우리 몸에서 4번째로 많은 미네랄이에요. 이 중 절반 정도는 뼈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근육이나 간, 심장, 췌장 같이 전체 조직으로 퍼져 있어요. 이렇게 몸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능 3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체내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양 성분들을 세포에서 바로 가져다가 에너지로 쓸 수가 없고요.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것들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ATP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에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까지 발생해요. 이렇게 우리 세포의 에너지 활용에 꼭 필수적인 ATP의 생성을 위해서 마그네슘은 필수적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DNA나 단백질 합성에도 마그네슘은 꼭 필요하고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의 2번째 역할은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육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는 항경련 작용의 분명한 기전은 알려져 있진 않는데 여러 가지 복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그네슘이 직접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그리고 혈관 수축 물질의 작용을 방해한다거나 혈압의 변화에 관여하는 카테콜라민의 방출을 억제시키고 교감신경계를 차단해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눈밑 떨림 영상 한번 제가 만든 적 있죠.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눈밑이나 눈두덩이, 눈가가 떨릴 때는 마그네슘을 꾸준하게 섭취해주면 이것도 다 근육 경련 때문이거든요. 이 근육 경련이 이완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또 부정맥 있잖아요. 이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심장 근육이 탕탕탕탕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타닥타닥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뛰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부정맥의 발생 자체가 심장 근육의 수축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심장 근육의 불규칙적인 이상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이 부정맥도 마그네슘이 약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근육이 수축시키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조기 진통이 왔을 때도 치료제로 쓰여요. 그리고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정신건강과 불면에 도움을 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이 콜티솔이 과하게 많아지면 우리의 그 기억을 관장하는 히포캠퍼스라는 머리의 뇌 속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집중을 잘 안 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강해지게 해요. 심한 경우에는 부분 기억이 갑자기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마그네슘이 콜티솔을 줄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뇌로 콜티솔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마에서 기억력 유지와 통증 감소의 역할을 하는 NMDA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체내에 있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활성화해서 불안감이나 우울감도 완화시켜줘요. 이로 인해서 우울
우울증이나 과잉행동 장애, 불면증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은 푸른 잎채소나 다시마, 바나나, 콩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가져주시면 쉽게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가공식품 위주로만 너무 식사를 하거나 너무나 갑자기 요새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너무나 줄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술이나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자꾸 섭취할 때도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모두 배출돼서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의 경우에도 마그네슘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란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분이 마그네슘을 체외로 배출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마그네슘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그네슘의 결핍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 결핍은 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사로 알기에는 너무나 어렵고요. 증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도 피곤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그네슘은 근육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에 자주 쥐가 나거나 특히나 눈 밑떨림, 눈가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눈 밑떨림이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라면 마그네슘을 식사로 섭취하기는 좀 힘들고요. 마그네슘 보조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때는 적정 섭취량인 350mg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상 과하게 섭취한다면 다른 미네랄 종류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삼투작용을 통해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을 복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 경우라면 뭐 특히나 혈압약 같은 걸 먹고 있는 경우라면 마그네슘의 복용으로 인해서 이 약물이 흡수가 방해되거나 반대로 이 약물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면 마그네슘 복용에 대해서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